그래서 사랑니 주위에 염증이 생기면 잇몸이 땡땡 부어요. 나중에 그게 또 농이 차요. 다음에 인접치아까지, 요 밑에까지 염증이 파급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생명에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명한 클라라의 주보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랑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0년 전에만 해도 저는 모든 치아 교정 환자에게 사랑니를 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뼈속에 있는 사랑니, 치아의 씨앗들이 자라면서 구강내로 나와야 되는데 위치가 자리가 없다 보니까 얘가 거의 대부분 앞으로 쏠리게 돼 있죠. 이런 쏠림을 가졌을 때는 앞니에 걸려서 절대로 못 나옵니다. 뼈속에 있는 아이를 빼기 위해서 뼈를 깎는다, 치아를 조각낸다, 끄집어낸다, 다시 봉합한다. 이런 복잡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랑니를 빼십시오라고 얘기는 안 하고 이제부터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 뽑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라고 연기를 시켜드리고 보관하는 회사가 있긴 해요. 이걸 가지고 가공을 해서 직계가족 사용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기가 교정하면서 소구치를 뺐어요. 그걸 보관해서 가공하고 있다가 아빠가 이가 빠졌는데 뼈 이식을 해야 된대. 그럼 일부를 빼서 뼈 이식을 할 가루를 만들어서 아빠 임플란트한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년, 40년 지나면 그거를 이용해서 또 다른 자기 이를 우리가 인공적으로 복제 가능할 시기도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끝에 반쯤 나온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랑니가 조금이라도 구강내에 나왔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잇몸이 이렇게 떡하게 붙어 있거든요. 그 안에 음식이 들어가서 충치 생기죠. 다음에 염증 발생되죠. 그러면 마취도 안 되는 상태에서 사랑니를 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그 같은 경우만 예방적으로 빼주시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문제가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치주의염이라는 그 전문가 용어인데요. 그래서 사랑니 주위에 염증이 생기면 잇몸이 땡땡 부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앙 씹으면요, 치아가 닿기 전에 부은 잇몸이 닿아요. 그럼 밥 먹을 때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나중에 그게 또 농이 차요. 씹을 때마다 밥 먹는데 찝찝한 이상한 맛이 나기도 하고요. 다음에 인접치아까지,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면 요 밑에까지 염증이 파급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생명에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니가 조금만 나왔다 치면 주위를 항상 깨끗하게 잘 관리하시고 사랑니 안에 이렇게 반점 나와 있는 아이들 빼는 경우도 많이 붓거든요. 한 2, 3일 정도는 아마 휴가를 내시는 게 좋을 듯 하고 뽑아주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정하면서 사랑니 반드시 뽑아야 하나요? 아플 때까지 기다립시다.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사랑니를 갖고 있다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 주보훈의 투명한 클라라였습니다.